시험 대비와 역사 지식을 한 번에 흐름으로 이해하는 서익환의 끌리는 한국사. 안녕하세요. 끌리는 한국사 서익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피디입니다. 자, 노피디님, 우리 이제 시즌2 1화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시작됐네요. 네, 우리가 이제 시즌1을 1년 1개월 네. 정도 걸렸어요. 시즌1이 이제 완료되는 시점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까지 제가 다루어 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즌2는 우리가 노피디랑 많이 의논을 해봤잖아요. 네.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뭐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쉽게 그리고 기억을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시즌2를 마련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요한 인물들 위주로 그 인물의 생애를 보면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왜 일어났고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선생님이 이야기로 말씀을 해주시면 나중에 정리하면서 이렇게 마치는 걸로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노피디의 역할이 이제 조금 점점 명확하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피디가 이제 우리가 사료도 다룰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료도 중간중간 읽어 드릴 거고, 물론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왕시대, 그 어떤 인물의 시대와 관련된 업적, 꼭 알아둬야 되는 업적을 서머리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는 거고 언젠가는 또 우리가 날짜를 정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일주일에 무슨 요일 올린다고 미리 말씀드리면 참 여러분도 더 편하실 텐데 네. 이게 보통 우리 멋대로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예. 원래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준비를 시즌2부터는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시즌1에서는 우리 준비 거의 1도 안 하고 했었거든요. 서쌤이 근데 워낙 뭐 박학다식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주절 하다가 가버리는 형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좀 편하게 우리 끌리는 한국사를 진행했다면 지금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서쌤도 공부하면서 네, 맞습니다. 강의도 풍부해지고 네. 좋은 거죠. 네, 앞으로 또 이제 저도 풍부해지겠죠, 더욱더.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막 풍부해지다 보면 결국 진도를 못 끝낸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시즌2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있지? 구독하기? 네,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노피디 역할에 대한 이런 주문들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일부 또 수용하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하면서 네. 역할을 명확하게 하면 그런 부분도 해소되지 않을까. 네, 조금 지루할 수 있는 부분에 제가 리액션 열심히 하고, 네. 원래 이제 흐름은 안 끊는 걸로. 혼자 진행한다는 게 상당히 조금 재미없고요. 저 입장에서는. 이제 수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바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뭔지 모를 뿌듯함?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수많은 인강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거기서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약간 더 재밌게. 네,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시즌2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노피디가 시즌1 1화부터 편집 그리고 뭐 업로드 뭐 이런 것들 전부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제 금전적으로 최저임금도 한 번도 못 줘봤고 거의 무료 봉사.
아유, 아닙니다. 제가 또 서쌤 도와서 자발적으로 한 거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그 또 이제 우리 노피디가 인재거든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 방면 말고 역사 쪽이나 이쪽 말고 다른 쪽에서는 인재인데 제가 그냥 막 불러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피디가 없이는 끌리는 한국사가 없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노피디님, 우리 시즌2의 1화 어떤 인물부터 시작할 겁니까? 고구려의 고국천왕입니다. 네, 고구려의 고국천왕. 그럼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왜 그럼 고국천왕부터 시작을 하는가? 왜 고국천왕으로 정하셨어요? 이 고국천왕 같은 경우는요, 고구려가 오부족 연맹 국가였거든요. 네. 왕권이 미약했고, 이 왕권이 미약한 상황 속에서 중앙집권 기반을 닦은 왕이 고국천왕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강력해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업그레이드 계속 시켜놓은 사람이 고국천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왔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 고국천왕이 있었던 시기는 2세기입니다. 네. 2세기. 이 2세기 고구려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2세기를 전후해서 그러면 뭐까지 살펴볼 수 있냐면요. 태조 왕도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세기에 동천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고국천왕 한 명을 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끌고 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노피디님, 우리가 이제 시즌 왜 이렇게 시즌이 안 되냐? 2를 하면서 그냥 2로 할게요. 네. 2를 하면서 순서를 정해놨죠. 끓이는 한국사 이렇게 그 순서 있잖아요. 우리가 고국천왕에 대해서 뭘 살펴볼 것이다 이런 순서들 아, 네. 정해놨죠. 그래서 노피디가 오늘 배울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2세기 고구려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네. 그 후에 고국천왕과 을파소라는 재상에 대해서 펼친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고국천왕 이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국천왕의 꼭 알아둬야 할 업적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 한 40분 정도 걸리리라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노피디님, 우리가 지금, 시즌2 1화를 하면서, 이거 몇 번째 찍는 거죠? 아이고, 참. 네, 오늘 더운데 고생 많았죠. 예, 저희가 오늘, 그거였죠. 111년 만에 최고의 폭염. 서울에서 39점 몇 도? 네. 걸어서 녹음실이란 곳을 한번 갔습니다. 저희 자체 녹음실 말고 진짜 좀 시즌2를 잘 해보려고. 네. 그래서 이제 파일을 검사하고 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한쪽 분 안 나왔죠. 예. 거기서 약간 기술적으로 조금 잘 모르시는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한쪽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두 번째라서 제가 조금 처졌습니다. 네. 어쨌든 두 번째지만 첫 번째처럼 한번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세기 고구려의 상황이다. 라는 거. 이 고구려라는 국가는요, 오부족 연맹 왕국이었습니다. 왕권이 미약했다. 5개의 부족이 연합한 국가였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5부족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계루부, 전로부, 선호부, 순노부, 관노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허나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빅3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5부에서 빅3, 5개 부족에서 소노부, 계루부, 전로부 요게 빅3예요. 다시 한번요. 소노부, 소노부, 계로부, 전로부. 전로부. 이게 빅3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구조인가? 먼저 소노부입니다. 이 소노부 같은 경우는요. 고구려의 태조 왕 이전 시기에 왕위를 계승했던
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한마디로 이 손오부는요, 태조 왕이 게르부 고씨의 왕위 독점 세습을 만들기 이전까지의 왕족입니다. 어, 한마디로 태조왕이 게르부 고씨의 독점 세습을 추진해버리면서 왕위에서 탈락한 애들이죠. 어. 그럼 손오부는 지금 누가 밉나요? 게르부가 게르부가 밉죠. 밉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부족이에요. 빅3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르부, 게, 절로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게르부가 어떻게 해서 왕위를 독점 세습했는가?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친구. 왜? 손오부의 힘이 셌으니까. 왕족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게르부는요, 제 생각인데 절노부와 연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절노부는요, 동의어로 연나부라고도 얘기를 해요. 연나부, 절노부 다 같은 얘기예요. 네. 그러면 어떤 구조인가? 이렇게 됩니다. 게르부 고씨의 왕위 독점 세습은 태조왕 때고요. 태조왕 때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고요. 왕비를 배출하는 집단은 어디서 나온다? 절로부. 네, 절노부에서 왕비를 배출한다는 거. 그러면 한쪽은 왕, 한쪽은 왕비. 세력 균형이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누구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손오부. 네, 손오부를 털어버린다. 손오부의 입장에서는요, 게르부한테 이제 당한 거예요. 게르부나 절로부한테 당했잖아요. 허나 자기 자신들은 이전 왕을 배출한 부족이다라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오부는요, 이전 왕들의 위패를 모셔두고 자체적으로 종묘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긍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왕위를 뺏어와야겠다라는 심정들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빅3 손오부, 게르부, 절로부. 손오부는 이전 왕, 게르부는 태조왕 이후부터 게르부 고씨의 독점 세습, 그리고 왕비 배출은 절로부. 요런 구조였다라는 거. 자, 그러면 노피디님 질문 하나 할게요. 고국천왕 무슨 부인가요? 게르부. 네, 당연히 게르부죠. 게르부 고씨죠. 고씨예요, 고씨. 자, 그러면 이제 고국천왕 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국천왕. 이 고국천왕은요, 선대왕이 있었잖아요. 네. 선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고국천왕 선대왕의 둘째 아들. 그리고 이 고국천왕은요, 큰 형이 있었는데, 첫째가 있었는데, 이 첫째는 어리석다라고 하면서 둘째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가 고국천왕이었고요. 고국천왕. 그리고 밑에는요, 동생이 2명이 더 있습니다. 자, 어쨌든 둘째가 왕위에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아직은 왕권이 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력 싸움이라는 거예요. 왕이 혼자 있다라고 해서 뭔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누구랑 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 절로부. 절로부랑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로부는 뭘 배출하니까? 왕비. 왕비. 그래서 고국천왕은요, 절로부의, 다른 말로 연나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연나부로 통일하겠습니다. 저는요, 그냥. 네. 연나부, 절로부 같은 뜻이고요. 연나부의 우씨 부인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씨 왕후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이제 세력 구조가 된 거죠. 네. 게르부 고국천왕, 그 다음에 절로부의 우씨. 우씨 왕후. 그런데 왕권이 크게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우씨 왕후 측근 세력들 같은 절로부 애들이죠. 네. 얘네들이 행패를 부린 거예요. 탐관오리들이었죠. 백성들 토지 빼앗고 뭐 고리대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고국천왕이 열받아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고국천왕이 처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비 왕비 친척들? 친척들을 하도 나쁜 짓 많이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처벌하려고 했더니 얘네들이 또 힘이 세. 그럼 뭐 하겠습니까, 얘네들이? 얘네도 병사 풀겠지. 네, 맞아요. 반란한 거예요. 반란을 겨우겨우 고국천왕이 진압을 합니다. 진압했어요. 자, 그래서 고국천왕이 느낀 점이 뭐냐면요. 아, 안 되겠다. 이젠 측근 세력으로 누군가를 두어야 되겠다. 훌륭한 인재들을 막 영입해서 내 나라 한번 잘 키워보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네. 그래서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고국천왕과 이 전로부, 다른 말로 연나부의 우씨 왕후와의 관계는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죠. 우씨 왕후, 자기 와이프의 친척들을 다 날려버렸으니까. 그리고 애초에 약간 정략 결혼으로. 맞습니다. 이건 정략 결혼이에요. 네. 이거 정략 결혼이거든요. 지금도 정략 결혼은 이루어지고 있죠. 네. 예.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되게 힘들 때 과외로 연명을 했던 시기에 정말 부잣집. 우리나라의 0.01%. 예. 했는데 그놈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한다고? 선생님, 저는 있어요. 어차피. 걔가 그 고인데, 어차피 있어요. 그래서 뭐 한 30살쯤 되면 하지 않을까요? 진짜? 언제부터? 했더니, 그냥 어른들끼리 뭐 초등학생 때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느낀 거를 얘기한 거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자유연애라. 근데 그 친구는 빌딩도 자기 이름으로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선물로 줬다고. 네. 그 우리가 사실. 편한 건가? 걔가 편한 건가? 그쪽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국천왕과 우씨 왕후는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았다. 그리고요, 이 우씨 왕후는 불임이었나 봐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조차도 낳지를 못했다라는 거. 자, 이게 고국천왕 고쯤이에요. 고쯤. 그래서 이 고국천왕이 인재 필요성을 느끼고 사부에 얘기를 합니다. 사부에, 그러니까 오부족 중에서 이제 계루부 빼고 혹은 여기서 뭐 되게 많습니다. 뭐 손오부를 뺐다라는 역사 추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로부, 연나부 얘네들도 뺐다라는 설도 있는데 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오부족 연맹체에서 사부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부 짱들을 모아가지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야, 유능한 인재 있으면 천거해라. 그럼 내가 요긴하게 쓸게. 이랬더니 사부에서 인재를 추천해서 올려준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안유가 됩니다. 안유 추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국천왕이 안유를 불러들이고, 야, 관직 줄 테니까 내 밑에서 열심히 한번 같이 일해보자 라고 했더니 안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노피디님? 저 말고 더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을파소입니다.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을파소가? 압록강 쪽에서 직업은 뭐고요? 농사를 짓던 분이었죠. 맞습니다. 안유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 말고 서암록부 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을파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데려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재를 추천하고 자기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겸손하네. 자, 뭐든지 공채보다는 추천이 먼저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직장 구할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거고 다 그런 거예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뭐 침묵질로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강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원장들이 뭐 전화 와서 강사 좀 추천해 달라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연결시켜주고 뭐 이런 일들도 꽤 많습니다. 그게 이력서로 올라오는 것보다 그냥 추천하면 그냥 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못 올라오고 그런 맞아요. 식으로 라인 타는 사람들. 예, 그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되는 문화겠죠. 맞아요.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안유가 자기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인재를 추천하고 자기 빠져버린 거예요. 그니까. 그래서 고국천왕이 뜨아한 거죠. 이 새끼 봐라. 그래서 을파소를 데리고 와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령이 을파소한테 갑니다. 폐하께서 어쩌고 저쩌고 왕께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너를 벼슬을 주고 데려가려고 하니 얼른 옷 챙겨 입어라. 그랬더니 을파소가 뭔데요? 난 싫은데요.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몇 번을 더 보내요. 왜 싫어하지? 그냥 농사가 좋았나 보지. 어. 그리고 자기 값어치를 높이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디서 뭐 제의가 왔어. 제의가 와서 나 좋아요. 그러면 계약이 어떻게 돼요? 약간 불리하게 되지.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뺄 때까지 빼야 되는 거죠. 현명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그렇다고 계속 노노만 하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말 이쪽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약간의 밀당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고국천왕이요. 계속 몇 번을 보냅니다. 그래서 을파소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을파소 딱 데리고 왔으니까 고국천왕이 관직을 줍니다. 관직을 주는데 차관직을 줘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차관. 장관도 아니고 차관. 차관. 그런데 지금 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오부 귀족들이 다 헤쳐먹는 시대거든요. 왕권이 너무 약하지. 왕권은 크게 강하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차관직을 가지고 개혁에 임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있는데 완전 진짜 개혁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했어요. 그래서 차관제를 주면서 야 너가 우리나라를 다 개혁해야 돼 하면 그 차관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위에 맞아요. 장관이랑 막 다 세고 셌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을파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더 높은 직책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개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빠지려고 해요. 밀당의 천재다. 을파소. 그랬더니 또 고국천왕이 그러냐? 그래 알겠다. 너 오늘부터 국상해라. 국상. 국상이 아니라 국상. 네. 이 국상은요 훗날 용어가 바뀝니다. 대대로. 대대로. 그리고 대망리지. 연개 소문하면 생각나는 게 대망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상의 자리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재상 국무총리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세진 거 아니에요. 을파소가. 네. 그래서 을파소가 그때 돼서도 아닙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서로 개혁 파트너로서 손을 잡게 됩니다. 을파소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되게 유능하나 농사 짓던 농부였습니다. 그런 농부를 하루아침에 뭘로? 국무총리로. 이 고대사회에서 귀족 짱이에요. 그게 제가회의를 통솔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위치에 올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카메라를 돌려서 그쪽으로 가봅시다. 오부 귀족 쪽으로 가봅시다. 오부 귀족에서도 이런 얘기가 돌았겠죠. 을파소가 국상이 되었다. 오부 귀족이 뭐라고 했을까요? 노피디가 만약에 뭐 전로부 귀족이야.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지. 그냥 네가 말하는 거 듣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해버리겠지. 아예 껴주질 않겠지. 맞습니다. 이 을파소가 그러니까 몇 가지로 막 나눠져요. 어떤 측면은 이렇게 갑니다. 그냥 일단 왕이 총애를 하니까 두고 보다가 날려버리자. 비열하죠. 다른 측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 아예 싹을 뽑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고국천왕에게 대신들이 달려갑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막 했던 거죠. 그리고 왕은 저리 가거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을파소를 무시하고 막 패싱 시켜버린 거예요. 을파소를. 그랬더니 막 놀리고. 그랬더니 고국천왕이 을파소에
힘을 실어주면서 앞으로 을파소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어. 오.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을파소가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엄청 대단한 거네요. 그러니까 혁명적이네. 그냥 직책이 없었던 농부를 한 명의 추천을 받아서 안유의 추천을 받아서 그냥 재상 자리까지 올려버렸다니까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빠졌겠지만 그 네. 사람의 능력을 알아봤겠지. 알아봤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안유라는 사람은 추천하고 빠졌었잖아요. 나중에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직책을 주냐면 대사자라는 대사자? 직책을 줍니다. 대사자. 대사자. 자, 그러면 이제 을파소를 만나서 어떤 개혁을 진행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네. 먼저 을파소의 개혁입니다. 첫 번째. 고구려 하면 생각나는 게 상무적 기풍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 굴식 돌방 무덤에 보면 벽화들이 있거든요. 네. 벽화 보면 사냥하는 말에서 수렵도, 활쏘는. 수렵도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상무적 기풍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또 고구려를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요. 고구려도 이제 좀 상류층 애들은요 상당히 한학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또 중국이랑도 가까우니까 원래 무예만 하던 그런 민족이 아니구나. 막 학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회천따지 하고 있는 거예요. 활쏘기 이런 거 안 해. 그래서 을파소는요 교육에 힘을 씁니다. 한학도 중요하다. 허나 또 중요한 건 무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쏘기를 필수 과목으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 타고 활 쏘면서 막 이런 것들 시험 보고요. 그리고 말 타고 활 쏘면서 뭐 승자들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막 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국방력이 강해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논리예요. 중국 애들이 쳐들어왔는데 다 뭐야? 하면서 이 농부들이 갑자기 말을 하더니 막 활 쏴. 아니면 그냥 귀족인데 서생같이 보이는데 쟤네들이 갑자기 활을 들고 막 명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겠네. 그러겠죠. 이때부터 시작됐구나. 네. 고구려가 그만큼 그렇게. 교육에 힘을 썼다는 거. 이런 무예 교육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90년대 초반에 LA 폭동, LA 흑인 폭동 때 이 한인타운이 되게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흑인들에 의해서. 네, 맞아요. 경찰들이 막아주지도 않았습니다. LAPD 얘네들이. 걔네들도 백인 집단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흑인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안 맞고 막 약탈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모인 거예요. 이제 그 한국 한인들이, 사람들끼리? 한국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이제 지켜야 되니까. 자기네 것들을. 그래서 미국은 총기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총을 사서 집에 있는 총을 가지고 와서 딱 바리케이트를 치고 딱 군대식으로 그 아저씨들이 쫙쫙쫙쫙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흑인 사회에 소문이 터집니다. 저 코리안 애들 전부 아미 출신이라고. 다 군인이었다고. 그러니까 흑인들이 이해를 못해. 뭔 군인? 뭐 배 나오고 저런 저 쬐끄만 애들이 전부 군인 출신. 한국 뭐 코리안 무조건 아미를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막 군사처럼 군대처럼 막 움직여 버리니까 흑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못 들어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뭐 많잖아요. 뭐 해병대 전후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조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을파소의 이런 교육적인 개혁으로 고구려는 더 국방력에서 큰 플러스를 획득했다. 중요하네.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을파소 고국 전황하면 가장 중요한 건 복지제도의 실시 진대법입니다. 진대법. 진대법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음력 3월에서 7월 사이에 국가에서 곡식을 대여해 주는 거죠. 그때가 제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고서는 가을에 수확하면 그때 갚는 거야? 그렇죠. 이게 복지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라는 거죠. 고구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것도 제가 시즌 1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4화에 있나요? 네, 사화예요. 시즌 1의 4화에 있는 건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왕이
그러니까 그 해가 극심한 가뭄이었고 메뚜기 떼가 막 창궐하고 수확량이 막 폭망을 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왕이 한가롭게 사냥을 갔는데 청년이 울고 있었다. 라는 거. 그래서 너 왜 우니? 어머니가 아프신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국천왕이 돌아와서 을파소에게 명을 내리죠. 대책을 강구해라. 그래서 을파소가 들고 온 게 뭐다? 진대법이다. 라는 거. 근데 이렇게도 돼요. 제가 약간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고국천왕이 진대법을 실시하자. 이런 빈민구제 제도를 실시하자. 을파소가 동의하면서 같이 실행을 해나간 게 진대법이에요. 그래서 진대법은요, 고국천왕과 을파소의 합작품입니다. 진대법. 자, 이런 복지국가가 된 거예요.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 없게. 그러니까 이게 2세기면 170몇 년, 뭐 180몇 맞습니다. 년 이때인데 진짜 이게 지금으로부터 대충 1900년 이전 얘기예요. 예. 1900년 이전에 이런 복지제도가 나왔다라는 거. 지금도 어떤 그 측면에서 보면 뭐 이거 뭐 세금을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 복지 정책하면 게을러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2000년, 그러니까 1900년 전에 이런 게 실시가 되었다라니까요. 그러네요. 이 진대법이. 이건 진짜 대단하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또 고려로 계승되고요. 그리고 조선으로 계승이 됩니다. 고려 태조 때 흑창, 흑창, 고려 성종 때 의창, 조선식이 환곡. 네, 그렇게 계승되는 거예요. 좋은 제도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송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제도를 나중에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좋은, 진짜 살기 좋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국방력은 강해지지, 굶어 죽는 사람 없지. 이보다 더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귀족들이 막 앞장서서 싸우고 있지. 좋은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 국경을 마주한 중국. 중국은 한나라 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나라 후기에 완전 그러니까 망조가 들었거든요. 네. 망조가 들면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막 내란 때문에. 그래서 중국민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고구려 저기 가면 굶어 죽지 않는데. 고구려 애들 잘 산대. 그래서 고구려로 이민을 옵니다. 그러니까 난민처럼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역사 다 똑같은 거예요. 난민으로 들어온다. 지금 어떻습니까? 난민 문제. 뭐 환영한다, 꺼져라,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건 뭐 가타부타는 못 하겠고, 일단 그건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고. 네.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중국 애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살기 좋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게 진대법 때문이란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에서는요, 이런 난민들을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었거든요. 인구수가 많으면 세금 거치는 것도 많고 군대 수도 늘어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받지 않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들어오면 땡큐 하면서 더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네. 지금 너무 복잡한 사회 구조니까. 그때는 뭐 영토도 이렇게 정확하게 선 나누듯이 그렇게 돼 있지도 맞아요. 않았을 테고. 지금이랑은 다르죠. 이 모든 게 진대법 때문이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진대법이. 고국전황 을파소에서. 자, 고국전황이 18년 정도 했죠? 네. 예, 18년 정도 재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고국전황이 생을 마감하면서 그 이후에 산상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국천왕 사후 산상왕. 자, 보세요. 우리가 고국천왕의 업적을 나중에 써머리를 하겠지만, 네. 노피디님이 고국천왕의 업적하면 진대법 말고도 왕위, 부자 상속이 있습니다. 부자 상속. 아빠에서 아들로 왕위를 넘겨주었다. 이게 고국천왕의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왕위의 부자 상속. 그런데 이 고국천왕이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산상왕은 누구냐? 고국 천왕의 동생이었습니다. 아까 애가 안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씨 왕후가. 왜냐하면 우씨 왕후가 자식이 없어서 그래요. 예, 자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줄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갔겠죠. 네.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갔다? 동생한테 넘어간 거예요. 동생한테. 그런데 이걸 보고 또 이상한 질문들을 해댑니다. 아니 보십시오. 고국천왕, 산상왕 이렇게 고국천왕이 형이고 산상왕이 동생인데 이게 뭐 말이 되냐? 고국천왕 때 왕위의 부자상속이라면서요. 그런데 이게 형제상속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해되셨으리라. 만약 아들이 있었으면 어땠다. 아들한테 줬다. 아들이 없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고국천왕 때 왕위의 부자상속 제도가 갖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더욱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됐나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산상왕 시기에도요, 을파소는 계속 개혁을 진행합니다. 을파소는 산상왕 7년 정도까지 계속 있다가 이제 마무리가 돼요. 이어가는 거죠. 그러네. 자, 요게 첫 번째 우리 단락입니다. 다 이해됐죠?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가 봐야 될 큰 챕터에서 두 번째는요, 고국천왕이 죽은 다음 이후의 정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국천왕 이후 정세. 먼저 왕위 계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국천왕이 죽고 산상왕이 어떻게 즉위를 했는가에 대한 모습이에요. 네. 그거를 보기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국천왕과 우씨왕후는 사이가 어땠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그리고 그 우씨왕후의 친척들 날려버렸죠. 고국천왕이 날려버렸죠. 을파소는 저렇게 막 개혁하고 있죠. 상당히 안 좋다. 기분이 안 좋다. 우씨왕후는. 이 우씨왕후는 연나부 소속이었다. 연나부가 뭐다? 절, 노부. 왕비 배출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왕이 죽었네.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죽은 거죠. 사이는 안 좋았으나.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자기가 위태로워진 거예요. 자기 자식이 만약 있었으면 그 자식이 텐데. 왕위를 이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도 없네. 큰일 난 거예요. 이 왕위는 형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 이 고국천왕의 형제 가계도를 보면, 형제들을 보면 고국천왕은 차남이었습니다. 차남, 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었어요. 고국천왕은. 그럼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어리석다고 해서 이제 빠져나온 거고요. 왕위를 안 줬던 거고요. 그리고 고국천왕 밑에는요, 고발기가 있었습니다. 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국천왕 바로 밑에 세 번째 아들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선왕의 세 번째 아들. 발기가 있었고 발기 밑에는 연우가 있었습니다. 외우지 마십시오. 네. 자, 발기 있었고 동생으로 발기, 연우. 그리고 막내 동생으로 계수가 있었습니다. 발기, 연우, 계수 이 순서예요. 네. 근데 이제 고국천왕이 죽은 거예요. 이 형은 됐고 없고 당연히 왕위가 어디로 갈까요? 발기한테 가겠지. 그쵸? 발기한테 가야 되겠죠. 음. 당연히 발기 입장에서도 왕위가 나한테 오겠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제1의 왕위 계승자예요. 다 내가 왕이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우씨 왕후의 고국천왕 부인의 활약이 나타납니다. 이 우씨 왕후는요, 좀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왕이 바뀌면 나는 내쳐질 것이다. 내 세력은 끝났다. 그래서 우씨 왕후가 야밤에, 아주 늦은 밤에 왕위 계승자 1순위였던 발기를 찾아갑니다. 자기 남편의 동생 아니에요.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왕 위를 얻게 되신다면 그 대가를 나한테 좀 주시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대가란 무엇이냐? 혼인해 주시지요. 라는 거예요. 나랑 뭐야? 결혼해라. 너 왕 되면. 비록 나는 형의 아내지만.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형사취수제. 여기서 나오는 게 형사, 취수 제도가 됩니다. 형이 죽으면 형의 형수님을 취하는 거야? 맞습니다. 형의 부인을 취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시 황후가 남편 동생한테 가서 그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너 왕 만들어 줄 테니까 나 너 부인해. 원래 그런 풍습이 있으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네. 가능한 거죠. 예. 그랬더니 발기가 못 알아듣는 척합니다. 왜? 나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 너 도움 없어도 난 할 수 있어. 난 그냥 되는데? 난 되는데? 왜냐면 그 자신감은 고국천왕의 바로 밑에 동생이고 서열이 제일 높았고 두 번째 강력한 부족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소노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 고대 왕조. 그렇죠. 이전 왕조. 소노부도 엄청난 세력이거든요. 지원을 받고 있고 난 당연히 서열 1위고 그럼 난 무서울 게 없다. 너 연나부 다른 말로 전로부 도움 없어도 돼. 넌 대신 죽은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시 왕후는 모욕을 당해요. 거기서. 아니 이런 말이에요. 형수가 야밤에 형의 동생한테 와서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점잖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옵니다. 우시 왕후가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찾아갔을까요? 그 동생. 그 밑에 또 동생을 찾아간 거예요. 연우. 연우입니다. 연우한테 딱 간 거예요.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왕위를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릴 터니 그 대가를 좀 주시죠. 했더니 연우가 극진하게 오케이. 보신다. 오케이지. 그러면서 극진하게 뭐 술상을 내놓으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좋은 음식도 먹여주고 분위기 상당히 좋았어요. 야밤이었습니다. 이때도. 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고. 야밤에 둘이서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시 왕후가 뭐 가시 같은 거에 찔렸어요. 잽싸게 응급 처치 도구를 가지고 와서 막 붕대로도 감아주고 연우가 자기 형수한테. 그러다가 이제 불이 꺼지면서 새벽이 된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궁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우시 왕후는 네. 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 혼자 가기 싫어요. 저 좀 데려다 주세요. 했더니 연우가 예 나가시지요 하면서 손을 꼭 잡고 궁으로 들어왔다. 이게 야사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우시 왕후와 이 남편 형제들 너무 를 웃기다. 살펴보면 나오는 게 형사취수제의 모습을 보여준다. 별일 아니었다. 라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진짜 너무 남사스러운데 그때는 또 그때 뭐 워낙 고대 사회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을 아니, 것 예전엔 같아. 근친혼도 많고 막 그랬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의 풍습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사취수혼의 개념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국 천왕 부인 우시 왕후에서도 나타났다. 자, 당연히 우시 왕후의 마음은 이제 누구 쪽으로 갔다? 연우. 결국 우시 왕후가 고국 천왕의 유언을 조작해서 연우를 왕후로 만들어 버립니다. 열받는 사람 있죠? 발기. 발기잖아요. 발기는 지금 소노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네. 근데 닥쳤던 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그냥 형수를 맞이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기가 완전 열받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궁궐을 에워싸요. 소노부와 연합한 발기가. 궁궐을 에워싸면서 너 동생 내려와! 네가 왜 왕이냐? 내가 왕위 계승자인데. 그런데 그 성문을 굳게 닫고요.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산상왕이 연우잖아요. 네. 발기는 막 열받은 형이고
당시 고구려 성은요, 그냥 난공불락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이 열리지 않는 이상 못 들어가요. 이거를.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반발을 하다가 발기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동 쪽으로 빠집니다. 요동 쪽으로 빠진 거예요. 당시 요동에는요, 요동은 후한, 그러니까 한나라에 태수가 있었어요. 네. 그게 요동 태수입니다. 네. 요동 태수. 뭐 어떤 책에서는 공손도라고도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공손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요동 태수는 한나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한나라 세력이에요. 요동은 태수는 태수가 거기 짱. 짱. 한나라에서 파견한 관리라고 무방하고요.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중국 세력이죠. 그래서 성질난 발기가 손오부와 함께 요동 태수한테 갑니다. 중국 세력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군사 좀 땡겨달라. 내가 왕 되면은 한몫 챙겨줄게. 뭐 이런 당연하죠. 거. 왜냐하면 그 요동태수 입장에서도 지금 한나라가 끝났거든. 그럼 나도 한 자리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또. 그래서 병력을 빌려줍니다. 빌려줘서 중국 세력과 손오부와 발기 얘네들이 뭉쳐서 고구려를 공격한 거예요. 그럼 고구려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이때 대응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개수가 됩니다. 막내 동생. 막내 동생입니다. 완전 집안 싸움 돼버렸네. 집안 싸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왕의 계승입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난은요,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형제의 난 같은 게. 네. 자, 그래서 이제 막내 동생 개수가 나가서 발기, 자기의 형과 격전을 치릅니다. 결국 개수가 이겨요. 막 도망갑니다. 발기는요. 그러다가 이제 막다른 길에 이제 곤궁한 처지에 발기가 처해 있었나 봐요. 마침 개수한테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가 얘기하죠. 형님, 왜 그러십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막내 동생이니까 이제 셋째 형한테, 셋째 형이니까. 했더니 발기가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니네 넷째 형 때문이다. 어떻게 연우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 왕위가 뭐라고 형제를 배신하면서 이런 역적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막 고함을 치는 거죠. 그랬더니 개수가 막내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넷째 형이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발기 셋째 형이잖아요. 셋째 형은 더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넷째 형이 잘못했다라고 해서 중국과 손을 잡고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니요. 누가 더 잘못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치. 당연한 거죠. 너 왕위에 못 올라갔다고 나라까지 없애버린다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발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역자잖아요. 네. 발기가. 그래서 아무래도 개수는 자기 셋째 형이기 때문에 조그만 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돌아온 거예요. 개선장군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왕은 산상왕이잖아요. 네. 연우. 그래서 이제 산상왕이 막내 동생 부릅니다. 바로 밑에 동생 개수를 불러서 고생했다. 저 발기의 난을 무찌르느라 고생했다. 산상왕식에 일어난 난이 뭐라고요? 발기의 난이에요. 왕위 계승 때문에 네. 고생했다. 자, 그래서 술 한잔 하자. 아우야, 뭐 이렇게 갔겠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술을 먹다가 이제 개수가 얘기를 하는 거죠. 형님, 배야, 뭐 어쩌고 저쩌고 발기가 마지막에 그랬다. 그랬더니 이제 그 왕이 산상왕이 막 술잔 내놓고 뭐 어쩌고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수가 얘기합니다. 그 발기 형님 조그맣게나마 뭐 무덤이라도 해주고 왔다.
그랬더니 산상왕이 완전히 열받아서 너 뭐라 그랬어? 그 역적놈의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수가 얘기를 하죠. 형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게. 형인데. 그래도 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산상왕이 그 묘를 이장에서 조금 더 꾸며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고국천왕 이후의 산상왕식의 내용이 됩니다. 흥미롭죠? 네. 그럼 우시왕후는 이제 누구의 부인이 되었다? 연우의 부인. 연우의 부인, 다른 말로 산상왕의 산상왕. 부인이 되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릅니다. 왜냐하면 왕위 계승자가 아닌 사람을 자기가 왕 위에 올린 거거든요. 그럼 어마무시한 최고 권력을 권력자인데. 휘두른 거죠. 맞아요.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우리 역사에 여왕이 몇 명 없다라고 노피디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우리 역사에 영국에는 몇 명 있었다? 영국에도 한 6명인가? 우리는 여왕으로 나서진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나라를 움직였던 여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시왕후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 역사 기록에서도 빼버립니다. 워낙 악행을 많이 해서. 아, 그래요? 네. 역사를, 그러니까 고구려를 움직인 여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시왕후는 이제 산상왕의 부인이 된 거예요. 부인 됐죠. 횡포를 휘두르고. 허나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임 맞는 것 같아요. 고국천왕에서도 자식이 없었고 그의 동생도 자식이 없었고 산상왕에서도 자식이 없었고 그러니까 불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왕위는 계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아니 동생도 없고 동생도 같이 늙어가고 이제 어떻게 해? 그럼 게르부 고시에 곧 대가 끊기는데 네. 그래서 산상왕이 부인을 하나 또 얻습니다. 후궁이죠. 네. 후궁을 하나 얻는 거죠. 이제 그 부인을 주통 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주통 부인을 얻어서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우시 왕후는 이 주통 부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질투했겠지. 야, 엄청 질투했겠죠. 이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뭐 눈 막 째려보고 뭐 하면 막 구박하고 막 꼬집고 막 보통 아니었겠죠. 네. 그런데 산상왕과 주통 부인 사이에 아들까지 낳아버렸네. 그럼 게임 끝이네. 그럼 게임 끝이죠. 근데 우시왕후는 더 열받은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요. 주통 부인과 우시왕후 둘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산상왕의 아들, 주통 부인과의 관계에서 나온 아들,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이후에 누가 되냐면 그 유명한 동천왕이 돼요. 동천왕. 3세기 동천왕. 동천왕의 업적은요. 서안평을 공략하는 거예요. 서안평을 공략해서 낭랑군을 축출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당시 중국은 위, 촉, 오, 삼국으로 분열된 시기였습니다. 위촉으로 네. 분열된 시기에서 위나라가 조조 쪽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남방의 오와 고구려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위나라를 견제하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서안평을 공략해서 중국 세력의 이 낭랑 세력을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챈 위나라에서 병력을 고구려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위나라 뭐의 침략을 받게 된다? 광구검. 맞습니다. 동천왕은 서안평을 공략했고 남방의 오나라와 연결하면서 위나라를 견제하고자 했으나 위나라의 관구검의 침략을 받아서 오히려 대동강 유역으로 근거지를 옮겨버렸다. 더 내려갔구나. 내려간 거예요. 그만큼 위나라 관구검의 침입이 컸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의 아들이에요? 산상왕의 아들 동천왕이 되는 거죠. 침입 당한 왕이네. 그렇죠. 동천왕은 위나라 관구검의 침입을 당한 왕이 된다. 네. 됐나요? 네. 자,
요까지가 이제 우리가 고국천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피디님. 고구려 5부족 연맹 왕국이었다. 거기서 5부족 빅3가 있었습니다. 노피디가 한번 얘기해 줄래요? 빅3. 소노부, 게루부, 연나부, 연나부는 다른 말로 절노부. 소노부, 게루부, 전로부 이렇게 네. 가도 되겠죠? 네. 소노부는 종묘도 있었다. 독립적인. 그리고 게루부는 왕, 전로부는 왕비. 고국천왕의 부인이었던 우시 왕후는 어디 소속이었다? 절노부. 전로부. 됐죠? 이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게루부 고시 독점 세습은 누구 때였다? 태조왕 때부터였다. 라는 거. 그리고 고국천왕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국천왕 조카라고 볼 수 있죠. 동생의 아들이니까. 네. 조카인 누구까지? 동천왕까지 제가 살펴드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게 진대법,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또 하나, 우시왕후에서 살펴보는 형사, 취수제. 취수제, 요거까지 살펴드렸죠. 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끌리는 한국사에서. 조금 왕을 집중적으로 보니까 더 그 시대가 내용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잘 되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그 여러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정리를 해야 돼서 그니까요. 네, 어쨌든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그 사료가 없습니다. 사료가 없어서 노피디가 읽어드릴 게 없는데요. 재밌는 사료도 많이 들고 나올 예정입니다. 네. 자, 뭐 그러면 고대 쪽은 아무래도 사료가 좀 적어요. 적지. 맞습니다. 네. 자, 노피디님 이제 마지막 순서 고국천왕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될 업적을 정리해 주시죠. 네,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고국천왕의 업적. 첫 번째, 고구려의 2세기 중앙 집권의 기반을 닦은 왕이었다. 두 번째, 부족적 중심의 오부를 행정적 중심의 오부로 개편했다. 이거는 저희 옛날에 네, 어떤 팟캐스트 내용이죠? 시즌 1 4화 네. 4화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왕위를 원래는 형제 상속했었는데 부자 상속으로 바꾸었다. 허나 자식이 없어서 본인은 형제 상속을 했다. 자식이 있어야 부자 상속인데 없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을파소를 등용해서 진대법을 실시했다. 이건 네. 진짜 백성을 사랑하신 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인재도 알아봤던 왕이고요.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시즌 1 팟캐스트 4화 참고하시고요. 네. 서머리는 그쪽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국천왕으로 우리가 1세기부터 3세기 초반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땠나요, 노피님? 이 고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좀 왕위 계승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암투가 벌어지고 형제 간에 이렇게 정말 큰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을파소라는 농부지만 학식 있는 사람을 알아본 이 대단한 고국천왕.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진대법도 실시한 이 복지정책. 혁명적인 복지정책이죠. 네. 되게 좋으신 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고국천왕 너무 중요한 인물이고요. 여러분들, 오히려 이렇게 좀 썰을 풀면서 하면 이해도 더, 기억이 더 오래 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죠? 재밌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뭘 들고 나올 거냐면, 제가 이제 백제 고이왕을 들고 나오려고 해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은 고이왕으로 생각하고 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